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C 언어 프로그래밍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인터 시마 랩과 실전 예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포인터가 타자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 타자 배우기 전에는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키보드 치는 법을 잘 배우고 나면은 이제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확하게 칠 수 있죠. 똑같아요. 포인터도 배울 때 어렵긴 한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면은 똑같은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풀 때도 더 간결하고 쉽게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포인터를 쓰지 않는 언어도 많긴 하지만 이 C 언어의 사실상 핵심 개념,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많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랩 11-1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strlen이라고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거 기본으로. 그거를 똑같이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mystrlen이라는 함수로. 이런 이름으로 구현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strlen 함수가 보통 함수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반환 형식은 인트고, 그리고 매개 변수로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 매기면서 들어오죠.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문자열은 결국 문자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널을 찾아서 널이 나오기 전까지 배열에 들어있던 문자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죠. 지금 여기 구현을 해놨고요. mystrlen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인자는 매개 변수의 타입은 똑같이 써줬습니다. 얘는 지금 컨스트 캐릭터형의 포인터잖아요. 컨스트 캐릭터 하나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근데 문자열이란 거는 이런 컨스트 캐릭터가 배열로 모아져 있는 거죠.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들이 모여있는 배열, 일렬로 모여있는 배열의 맨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통해서 문자열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받으면 그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하겠어요? 포문을 돌겠죠. 여기 보시면 제어 변수 i가 있고 이제 뭐 일씩 증가시킬 거고, 조건식은 뭐예요? 생략돼 있죠.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포문은 이제 무한 반복을 하니까 중간에 특정 조건이 있을 때 빠져나가야겠죠. 탈출문이 있어야 될 거예요. 리턴이 그 역할을 해줄 거고, 언제 빠져나가면 돼요? 바로 그 문자 배열에서 너를 만날 때, 요 너를 만날 때 이제 리턴을 해서 빠져나오면 돼요. 리턴을 하면서 그때 그 제어 변수 값을 반환을 하면 그게 바로 그 문자열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 str이란 문자열은 지금 0, 1, 2, 3, 4, 5, 6, 7, 8, 9 하면은 10글자죠.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를 구하면 10이라는 숫자가 찍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printf로 찍을 거고, 여기 우리가 만든 mystrlen 함수를 이렇게 적용했죠. 잘 보이시죠? length 10이라고 잘 보이네요. 랩 11-2는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배열의 요소를 오름차순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하는 겁니다. sort 함수라는 걸 만들 텐데요. 요소 타입이 int인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고, 또 여기 두 번째 인자로는 그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했는데 궁금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이거 카운트를 따로 받느냐. 그냥 이렇게 그냥 카운트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배열 그 자체를 함수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배열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모양으로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배열 모양의 매개 변수긴 한데 배열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포인터로 처리돼요. C 언어 컴파일러가 이 ARR은 배열이 아니라 그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배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취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열 자체는 그 요소의 개수가 정보로 있잖아요. 그런데 포인터는 정보가 없어요. 개수 정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메모리상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배열의 요소를 따로 이렇게 인자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있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에서 배우는 건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소팅 방식이거든요. 여기 설명해 보시면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작은 요소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요소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수합하는 거죠. 수합이 많이 쓰이죠. 그때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수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두 번째 요소랑 세 번째 요소 이렇게 쭉 나가면서 결국 가장 왼쪽부터 제일 작은 수를 채워 나가는 거죠. 이게 요 설명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텐데 한번 이거 예시로 제가 들어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가정을 한 거예요. 배열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볼게요. 이건 오름차순은 아니죠. 내림차순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요 첫 번째 요소를 요 배열에서 제일 작은 수로 바꾸는 걸 목적으로 해요. 얘를 순서대로 비교하면 되겠죠. 이 맨 왼쪽의 수를 각각 비교해서 자기보다 더 작은 게 있으면 수합을 해주는 거예요. 교환을.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 4랑 3이랑 먼저 비교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3이 더 작죠. 그러니까 서로 바꾸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3, 4, 2, 1 이렇게 바뀌었죠.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비교를 했잖아요. 이제 요거를 세 번째랑 비교를 해요. 이제 3이랑 2를 비교하는 거예요. 2가 더 작죠.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또 교환을 해요. 그래서 2, 3이 되고 4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첫 번째를 또 누구랑 비교해요? 맨 마지막에 1이랑 비교를 해요. 1이 더 작죠. 그럼 또 교환을 해요. 얘랑 첫 번째랑 네 번째랑. 그래서 1, 2 교환이 되고 4, 3, 2. 요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요 맨 왼쪽에 첫 번째 요소는 이 배열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게 된 거죠. 두 번째에 대해서도 반복을 해요. 요 과정, 얘는 빼놓고 여기서 똑같은 과정, 위의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취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다음으로 큰 요 배열에서 두 번째로 작은 게 채워지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제 1은 놔두고 4, 3, 2만 따져서 보면은 4랑 3이랑 비교를 하겠죠? 교환이 되겠죠? 3, 4, 2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3이랑 2를 또 교환을 해요. 그러면 2랑 3이 돼서,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 첫 번째 요소는 1이 되고 두 번째 요소는 2가 됐죠.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채워졌어요. 세 번째 단계는 세 번째 요소를 세 번째로 작은 걸로 채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와 3을 비교를 합니다. 그럼 바뀌겠죠? 3, 4. 무작위로 채워져 있는 것도 이런 알고리즘을 취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 요 위에 반복문은 각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를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과정. 모든 자릿수마다 반복되겠죠. 모든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두 번째 반복문은 그 요소마다 첫 번째 요소라면 얘를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 반복문이에요. 요게. 두 번째 요소를 이제 두 번째 작은 값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랑 네 번째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가 만일 1이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겠죠. i가 1이면은 0, 1이니까 요거고 j는 뭐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비교해야 되니까 i보다 하나 더 큰 값. 그죠? 그리고 카운트는 실제로 요 끝까지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줘. 값을 대수를 비교해서 템프, 임시 변수를 써서 바꿔주는 거, 수합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매개 변수로 받은 배열을 오름차순으로 새로 배치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혹시.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뭐냐면 무작위로 0부터 9까지 10개의 수를 그냥 넣어봤어요. 이 함수에 넣어서 소프트라는 함수에 넣어서 이걸 다시 출력을 하면 0부터 9까지 나오면 되겠죠. 배열은 그대로 넘어갈 거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 전체 크기를 구하고, 그리고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크기, 사이즈 오브 크기로 나눠주면은 배열 요소의 개수가 나올 거니까 카운트를 구할 수 있고, 이 배열을 그대로 넘겨주고 요소의 개수를 넘겨주는 거죠. 재배치가 됐겠죠.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재배치가 된 거를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랩 11-3은 숫자를 누적시켜서 저장하고 보여주기인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장할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숫자들을, 그동안 입력된 숫자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구조죠. 그러다가 0이 입력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 그 동적 할당 메모리를 설명하려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입력되면 그대로 다 이제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숫자는 몇 번 입력될 수 있어요? 무제한 될 수 있어요. 원하는 크기만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입력되는 숫자들을 다 저장하고 있으려면 메모리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얼마일지. 결국 이게 숫자가 입력되는 거니까 인트 배열 뭐 한 1024개 정도 지정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1024번 이상 입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한 100만 정도? 1000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그러면 또 메모리가 너무 많이 낭비되겠죠. 예, 그래서 동적 메모리를 사용해요. 동적 메모리란 우리가 사용할 메모리를 일단 할당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뭐 이제 다시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용법을 익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힌트를 보면은 malog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힙이라는 메모리 영역에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고 인트 2개 정도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입력이 2개 이상이 되면 메모리를 다시 재할당 받겠다라는 거죠. 리얼록 함수를 통해서 기존에 할당받았던 메모리는 반환을 하고 더 큰 메모리를 얻어서 재할당 받아서 이제 거기에 기존에 있던 값들을 다시 옮겨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를 다 사용했으면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프리를 사용하고. 이런 구조고요. 일단 여기서 기본 할당 크기는 2개로 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 할당 크기가 2개면 1 저장할 수 있죠. 3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5가 저장되면 어떻게 돼요? 2개만 저장할 수 있는데 5까지 저장하려면 부족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본 메모리의 할당 크기를 2씩 증가하는 거예요. 원래 2였잖아요. 그러니까 4로 증가하고 4개가 또 꽉 차면 6개로 증가하고 6개, 8개, 10개 이런 식으로 그 malog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메모리의 크기를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size of int를 하면은 int 타입, int 변수 하나가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최초 사이즈는 2개라고 했죠. 2를 곱해준 거. 그러니까 8이 될 거예요, 아마. 8만큼을 얻어서 8바이트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일단. 8바이트면 일단 int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했고요. 그리고 인덱스라는 건 이제 int 2개가 들어갈 공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포인터는 첨자 연산을 쓰면 마치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배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을 또 해야 되잖아요. 0이 입력할 때까지. 그래서 화일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메모리 재할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일단 잠깐 남겨두고 여기부터 볼게요. 일단 보시면 여기 뭐 인덱스가 0이고 사이즈가 2잖아요. 여기가 호출될 일은 없어요. 바로 여기로 건너뛸 텐데 여기서 이제 저장할 수를 입력하세요. 받겠죠? 0이면 끝나는 거죠? 0이면 그냥 여기 안 타고 브레이크로 그냥 바로 가서 메모리 할당했던 거 풀이죠. 여기 요 앞에서 할당됐던 거 요거를 메모리를 해제해주고 프로그램 종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할당받았던 메모리를 가리키는, 그죠? 그 할당받은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마치 배열처럼 써서 그 인덱스 맨 처음에 0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다가 n을 넣어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 여기 인덱스가 0이잖아요. 근데 풀풀 기호가 있다는 건 뭐예요? 맨 처음에 일단 0이고 p의 0에 일단 이 값을 넣어주고 나서 이제 인덱스는 1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제 p1에 들어가겠죠. 전위형, 후위형이 있어요. 전위형, 후위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산자에서. 이게 후위형일 때는 먼저 요 P연산자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계산이 다 끝나고 이게 다 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P연산자를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0 인덱스를 하고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인덱스가 가진 값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1을 증가시킨다. 되죠? 요걸 한꺼번에 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넣어줬어요. 이 배열에 이미 그동안 저장된 애들 다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포문을 돌면서 이 배열에 저장된 애들 값들을 다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 다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한 줄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제 또 저장할 수를 입력하세요. 이걸 또 새로 받아야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파일 문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돌아오면 이제 인덱스는 지금 1이잖아요. 2구. 그럼 여기 또 그냥 지나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받으면은 2개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인덱스가 이번에는 뭐예요? 2가 됐죠.
2랑 같죠. 같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입력은 새로 받아야 되는데 메모리는 이제 가득 찼단 말이에요. 2개 저장할 수 있는데 둘 다 찼어요 이미. 어떻게 돼요? 메모리를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아까 이만큼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현재 2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얼록을 써주는 거예요. 리얼록을 할 때는 인자가 좀 하나 더 들어가요. 기존에 할당받았던 메모리에 포인터를 넣어줘요. 4개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에 곱하기 사이즈 하면은 16이 되겠죠. 16바이트. 맨 처음엔 8바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16바이트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메모리는 일단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16바이트 메모리가 새로 할당이 되는데, 기존에는 8바이트 메모리가 있었잖아요. 그 8바이트에 있던 메모리에 담겨있던 자료가 그대로 또 옮겨져요. 복사가 돼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메모리가 생기니까 계속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적으로 내가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 다시 뭐 재할당하고 이거를 자동으로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동적 메모리 할당 해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0이 돼서 종료되면은 프리를 호출하면 힙에서 할당받았던 그 메모리를 전부 해제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1, 2, 3, 4, 5. 그대로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6. 이 정도 하면 벌써 지금 메모리가 맨 처음에 기본 2개였다가 그죠? 한번 이제 재할당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이제 4개 다 채워졌으니까 재할당이 한번 더 일어날 거예요. 이러고 이제 0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두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하기. 문자열 2개를 각각 공백 배열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 문자열 배열 2개가 주어지면은 각각 복사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이미 주어진 배열에 문자열 2개를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라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로 문자열 2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내부적으로 합쳐서 새로운 문자 배열을 만든 다음에 문자열을 만드는 거죠.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 문자열을 가리키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그 포인터를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는 문자 배열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문자 배열을 만들고 그걸 이제 반환해 줘야 되니까 동적 할당 메모리를 써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문자열 각각의 길이를 구해서 전체 길이를 구하고 그걸 동적 할당 메모리로 필요한 크기를 계산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반환해주면 되겠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 첫 부분, 이게 뭐냐, alien 1이라고 했죠. 요거는 str1, 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문자열을 지금 붙이는 거잖아요. 2개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열 str1의 길이, str2의 길이를 합한 만큼 길이가 돼야 되니까 길이를 각각 구하는 거예요. 짧게 했죠? 굉장히. 화일문 통해서 너를 찾아서 널이 아닐 때 이제 랭스 값, 길이 값을 이렇게 증가시키고 1씩 증가시키다가 너를 발견하면 이제 탈출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길이가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len1을 구하고 똑같아요. len2도 이렇게 구했어요. 문자열 str2의 길이를 구하고 그죠? 이제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합칠 문자열이 저장될 문자 배열이 저장될 메모리 영역을 마련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멜록을 이용해서 len1, len2를 하고 플러스 1을 했는데 이거 뭐예요? 이 문자열 맨 마지막에 뭐를 넣어줘야 돼요? 얘도 너를 넣어줘야겠죠. 그 널이 저장될 그 한 글자. 그래서 1만큼 더해줘서 실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문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그걸 pstr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를 또 이제 문자 배열이니까 복사할 때 사용하는 그 인덱스 변수를 마련했고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뭐예요? 복사해 주는 거죠. 이제 공간은 마련됐으니까 이제 str1 먼저 복사해주고 str2 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str1 길이만큼 반복하면서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 이렇게 메모리 복사를 해주죠. 복사해주면서 요거 인덱스는 풀풀 연산을 해가지고 증가 연산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늘려가야겠죠. 요 한자 이렇게 복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끝나면 뭘 해줘요? str2를 복사해줘야 되잖아요. 또 인덱스 유지한 채로 요것도 이제 1씩 증가하고 얘도 i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복사 해주고
이게 다 끝나면 뭐예요? 맨 마지막 값에 너를 넣어주면 끝나겠죠. 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붙여지겠죠?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 간단히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했어요. 난생.c 프로그램 이렇게. 그러면 요 두 문자열이 합쳐져서 내부에서 그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이게 두 문자열이 합쳐진 거를 가리킬 거고, 그리고 이걸 출력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사용이 다 끝나면 반환해 줘야겠죠. 그래서 풀이를 반드시 이렇게 해줍니다. 실행해 볼게요. 난생.c 프로그래밍 제대로 나왔죠. 포인터를 두 회분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게 심화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포인터를 잘하면,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번 방송은 마련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조체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